차세대 생존을 숙주 삼은 사람들, 어쩌자고 그랬을까? 탈핵 있다 시즌2 두 번째 이야기, 신혜정 시인의 대한민국 원전 기행문. 핵발전은 핵무기를 향한 욕망. 최초의 핵무기 보유국인 미국이 맨하튼 계획이라는 암호명으로 개발한 핵무기는 1945년 일본의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에 투하돼 2차 대전을 종결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지만 새로운 핵시대가 도래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1953년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선언했다.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은 원자력 발전이었어요. 핵무기를 위해 비축해둔 농축 우라늄 연료를 사용할 또 다른 비즈니스 모델을 찾은 거죠. 핵기술은 발전이라는 새로운 옷을 입고 일상으로 들어왔어요. 영어로 핵발전소, 뉴클레어 파워플랜트니까 원자, 아톰 발전은 잘못된 표현이에요.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핵발전소의 위험성을 덜 드러내고 감추려는 의도가 작용했던 거죠. 시인은 책에서도 원자력은 핵력으로, 원자로는 반응로로, 사용 후 핵연료는 핵폐기물로 불러야 정확하다고 지적한다. 한수원이 노핵발전소 수명 연장을 계속 운전이라고 우기는 것과 같은 이야기다. 핵연료 자체가 전쟁의 기술에서 나온 거잖아요. 우라늄 농축 농도에 따라 핵무기가 되기도 하고 전기가 되기도 하지만 핵연료 자체가 살생을 전제로 만든 거잖아요. 전쟁 무기를 만드는 기술로부터 시작된 거니 윤리적일 수가 없어요. 전쟁으로 군수산업이 성장하고 권력을 키워나가는데 그 중독에서 헤어나오기 어려운 거죠. 시인은 핵발전소 생태계의 근간은 핵무기를 향한 욕망이라고 설명한다. 핵발전소를 운영한다는 것은 핵무기를 간접적으로 소유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나라도 박정희 정권 때 핵무기 개발을 목적으로 핵발전소를 받아들였잖아요. 소위 핵발전소 강국이라는 나라들 욕망의 본질은 같지 않을까요? 게다가 핵발전소는 가장 큰 토건 산업이잖아요. 핵 카르텔이 핵 지능 정책을 강고하게 떠받치고 있다는 말이다. 경주 방패장과 옹칼로. 1986년부터 시도한 핵폐기장 부지 선정 때마다 큰 싸움이 일어났다. 울진, 영덕, 안면도, 구럽도, 부안 등 부지로 이름이 오르내리거나 확정이 된 후에도 목숨을 건 주민들의 투쟁이 이어졌고 극심한 사회적 갈등이 일어났다. 비교적 방사능 오염 정도가 약한 중저준위 핵폐기장에 대한 파격적인 예산 지원과 홍보를 내세운 끝에 유치를 신청한 경주가 덜컥 선정되었다. 부실한 안방과 지하수 오염 등 안전성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면서 두 차례에 걸친 중단으로 공사 기간을 훌쩍 넘기고 2015년 3월부터 본격 운영되었다. 경주 중저준위 핵폐기장은 300년 동안 안전하게 핵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을까? 방사능은 짧게 30일에서 40일, 길게는 30만 년 이상 지속돼요. 겨우 30년, 40년 전기를 사용하기 위해 30만 년 이상 지속되는 방사능 물질을 관리해야 하는데 가능한가요? 이런 비효율적이고 미완의 기술이 어떻게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에너지원이 되는지에 대해 자꾸 질문해야 해요.
핵발전에 의해 생산된 전기는 이미 주어졌을 뿐 선택의 여지가 없는 젊은이와 미래 세대에게 엄청난 책임을 전가해야 하는 일이다. 30만 년 후 인류는 존재할 수 있을까? 옹칼로는 핀란드어로 숨겨진 곳이라는 뜻이다. 사용 후 해결료, 즉 고준위 핵폐기물은 기준에 따라 최소한 관리 기간을 30만 년 혹은 100만 년으로 산정하기도 한다. 현생 인류로 보는 호모 에렉투스가 출현한 시기가 15만 년, 25만 년 전이고 크로마뇽인이 유럽 지역에 출현한 것이 3만 년 전이다. 시인은 어떤 문명이 적어도 10만 년 이상 생존해서 옹칼로와 공존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인간이기는 할까라고 묻는다. 옹칼로의 고민은 10만 년이 지나도 위험물임을 알 수 있는 언어와 기호, 그리고 기술을 고안해내야 한다는 점이다. 옹칼로 한번 가봐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은 새로운 핵발전소를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지구 도처에 생기게 될 옹칼로를 어떻게 안전하게 지을까를 고민해야 할 때예요. 세계 33개국 164개 핵발전소 412개의 원자로에서 지금도 쏟아져 나오는 고준위 핵폐기물을 보관할 옹칼로가 최소한 33개 필요하다. 세계 최초 고준위 핵폐기장 부지로 선정된 핀란드 올킬루오토 섬은 18억 년 동안 안반의 움직임이 없었고 앞으로도 지각판이 움직이지 않을 곳이라는 예측이 더해져 17년 만에 부지로 선정되었다. 핀란드 옹칼로는 오는 2025년 가동을 시작해 100년 동안 6,500톤 가량의 고준위 핵폐기물을 저장한다는 계획이다. 22세기에나 끝나는 프로젝트다. 활성 단층 위에 핵발전소가 줄줄이 지어진 우리나라는 언감생심이다. 폐기물을 처리할 방법이 없는 핵발전 기술은 미완이에요. 시인의 말이 따갑다. 질문을 바꾸고 대안을 만들어야죠. 시인은 질문을 바꾸자고 한다. 핵에서 벗어나자고 하면 따라붙는 질문이 대안은 있는가이다. 핵발전소 없는 세상에서 고민해야 할 문제는 전기 수요가 아니라 삶의 방식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답변보다 질문을 바꾸자는 것이다. 시인은 이렇게 질문한다. 탈핵으로 가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연구와 국제 핵 비확산 감시를 위해 설립된 국제원자력기구 IAEA에 대적할 만한 단체를 만들면 좋겠어요. 400개가 넘는 핵발전소가 줄줄이 폐로를 기다리고 있으니 앞으로 폐로 시장이 크게 열릴 거예요. 핵공학자, 핵기술자들은 1000년 동안은 일자리 잃을 일은 없어요. 그러니 세계 폐로위원회나 세계 폐로재단 같은 것을 만들어서 더 늦기 전에 핵발전의 안전한 퇴장을 준비해야 하지 않을까요? 질문을 바꾸니 상상의 폭이 넓어진다. 2025년 12월 22일 설계 수명이 다하는 한빛 1호기의 퇴장을 위해서 시인은 한빛 1호기 폐쇄 선포식 준비위원회를 만들고 예산부터 선점하라고 제안한다. 돈이 있는 곳에 일이 따라오잖아요. 2024년 지금 2015년 시인의 질문은 여전히 유효하다. 세상의 소란함에 눈 감지 말아야겠다는 다짐.
시인은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언어를 다루는 사람이라면 내가 사는 세계에 대한 자신만의 세계관이 필요한 거죠. 문학하는 사람은 질문하는 사람인데 내가 사는 세계에 대해 질문하지 않고 호기심이 없다면 과연 문학으로 풀어낼 수 있을까요? 함께 살아가는 시대의 문제를 도외시하거나 스스로를 추동하지 않는 순간이 곧 문학에 대한 발판을 잇는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려고 해요. 시인은 아름다움을 노래하려면 주변 탐구를 게을리하면 안 된다라고 말한다. 핵발전소가 지속되면 아름다움이 사라지니 시인에게 탈핵은 문학활동인 셈이다. 개개인이 거대한 시스템에 맞서 무엇을 하라고 강요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다는 학습된 구조에 머무르지 말고 질문을 하면서 인식을 확장해 나갔으면 해요. 그러다 보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에 시위라도 한번 나갈 수 있고 투표를 통해 의견을 표출할 수도 있어요. 그래야 세상이 바뀌죠. 신혜정 시인의 대한민국 원자력 발전소 기행, 왜 나에게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나는 하루라도 피폭 노동 없이는 돌아갈 수 없는 핵발전소와 노동 이야기, 내 앞마당은 안 되고 내 앞마당에 지으라는 님비보다 더 지독한 지역차별 이야기, 우라늄 채굴 과정부터 가공하는 모든 과정에서 화석 연료를 사용하고 온배수가 바다를 데워 기후위기의 대안이 아니다라는 이야기 등을 잔뜩 담고 있다. 그러니 독자들에게 꼭 읽어보기를 권한다. 시인의 마지막 당부다. 세월이 흘렀지만 이 책이 탈핵에 작은 도움이라도 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제가 틀리지 않았기를 바랍니다. 시인의 말 맞다나 이제는 바람의 방향을 바꿀 때이다. 시인에게 후속작을 써야 한다고 졸라봐야겠다.